네, 12월 7일 목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통해서 여러분들의 오후장 대비 전략을 저희가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시장 진짜 지지부진한데 그래도 워낙에 또 테마가 강하게 돌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쇼 매니저님들 그리고 우리 영민 매니저님까지 그래도 종목 장세 안에서는 그래도 수익률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미증시가 좀 갈팡질팡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이제 산타가 오기 위한 이제 마지막 관문, 이제 고용지표 발표하고 또 물가지표에 대한 얘기들도 할 거고요. 다음 주에 또 결정적으로 F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항상 이런 통화정책 이벤트를 앞두고 지수가 먼저 가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속도 조절하고 이제 숨고르기 하는 과정에서 이 개별 테마 섹터 종목 장세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우리 앞서 이제 생쇼 전문가분들께서 그런 네. 또 테마 섹터의 종목들은 대한민국에서 뭐 워낙 뭐 빠르게 또 잘 캐치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계좌 수익률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FMC 회의 이후에 또 주도주 장세가 왔을 때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도 또 조용히 편입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제가 리밸런싱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네. 오늘도 뭐 그런 차원에서 시장 대응 전략을 꾸려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스탁벅스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 장을 키워드로 정리해서 오후장 대비 전략의 힌트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 스탁벅스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어떻게 키워드 좀 요약을 해오셨을까요? 오늘도 일단 세 가지 키워드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선반영. 오늘 민간 고용 지표가 네, 발표가 됐어요. ADP 민간 하회됐다.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다. 보통 이제 최근에 이렇게 배드 뉴스, 고용 지표가 안 좋으면 오히려 금리 인하하겠구나 이러면서 시장이 올라갔는데 오늘은 조금 달랐어요. 네.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또 조정이 좀 들어왔고, 특히 장 막판에 이제 매물들이 조금 쏟아지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상당 부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선반영된 게 아닌가, 혹은 이제 너무 섣부른 금리 인하에 대한 경계성 이제 매물들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지금은 이제 다음 주에 통화정책 이벤트, 올해 마지막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약간의 이제 차익 매물 물량들 소화하는 과정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부터가 중요해요. 최근에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테마가 좀 부각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도 지금 테마가 확실하게 좀 불이 붙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두 번째 키워드는 한미약품이에요. 어제 이제 되게 한미약품 재밌는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한미약품이 원래는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이 비만 관련된 이슈, 그리고 내시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라고 하는데 어제 나온 그 리포트 제목이 비만도 선두, 내시도 선두. 한미약품이 어쨌든 이 신약 개발 역량에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탑 클래스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저평가 매력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 무거운 한미약품이 오늘 장 초반에 9%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미약품 주가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 특히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이제 보시면은 코스피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강해요. 한미약품이 올라가니까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까지도 같이 이제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이것도 제약바이오 쪽 키워드하고 관계가 있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폐렴.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또 확산되고 있다라는 게 계속 이제 시장에서도 좀 이슈가 좀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에 뭐 아주 심하게 번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중국을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동남아 지역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라는 이 경계 심리가 작동을 하다 보니까 오늘 유유제약이 막 상한가까지 장중에 이제 급등을 하고, 국제약품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관련된 테마 종목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도 여러분들이 한번 되짚어 보시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일 때 처음에는 막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막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도 키트, 움직이고 가운 진단 움직였죠. 키트, 그다음에 막 백신 개발하는 기업들, 그냥 제약바이오 모든 기업들이 싹 다 그냥 같이 가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은 연말에 이제 기술 이전과 관련된 기대감, 내년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여기에다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과 관련된 테마도 같이 좀 붙어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장을 3가지 키워드로 요약을 해봤고요. 그러면 오늘 오후장 레시피, 오후장 대비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한 줄 평으로 한번 남겨주시죠. 오늘 몇 가지 이제 좀 주목받는 테마들, STO 관련주들이 여전히 좋죠. 네. 오늘 뭐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장 초반에 또 강하게 좀 움직였고, 다날 이런 기업들이 또 후속주로 막 상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가가 지금 급락을 하다 보니까 유가 하락과 관련된 수혜주들도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은 적어도 오늘 오후장에는 좀 제약바이오 종목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오늘 오후장 한 줄 레시피는 제약바이오로 대동단결. 두 종목 다 제약바이오 종목을 제가 이제 준비를 좀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워낙 변동성도 좀 심하고 갑자기 막 뭐 유증 공시도 뜨고 뭐 임상 실패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이런 이제 좀 트라우마가 있으셔가지고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쉽게 대응하지를 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경기 전망이 지금 상당히 불투명하잖아요. 아까 제가 유가가 급락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국제 유가가 급락한 이유는 결국 내년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 때문이거든요. 그만큼 경기 전망 자체가 이제 불투명하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경기 전망에 오히려 좀 방어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업종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이제 시장에 강하게 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한다면 제약바이오 업종이 아무래도 지금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 대안이 좀 될 수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같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 줄 평으로 제약바이오로 대동단결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후장에 제약바이오 종목들 흐름 눈여겨보시면서 우리 여미 매니저님이 픽해온 제약바이오 종목 2가지도 저희가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먼저 포트 안에 있는 종목들을 리뷰해 볼 텐데 오늘은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좀 리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펩트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비만 치료제 중에서 또 가장 핫한 종목 중 하나잖아요. 네. 오늘 한 5%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권에 있는데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올해가 가기 전에 펩트론은 저는 최고가 다시 한번 뚫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한미약품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한미약품이 상당히 좀 강하게 거래가 좀 붙어주면서 박스권 상단이 34만 원인데 오늘 33만 9,500원까지 딱 급등을 했다가 윗꼬리가 이제 조금 달린 상태거든요. 한미약품도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면 연중 고점이 계속 이 34만 원대였는데 이거 뚫고 나면은 엄청나게 강한 시세가 저는 한번 들어올 거라고 봐요. 지금 최소 40만 원까지는 올라가야 이제 한미약품도 저평가 구간이 이제 해소되는 거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고 아까 제가 한미약품 내시도 1등이고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도 이제 선두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던 임상 후보 물질 에페글랜드타이드를 가지고 임상 3상 특히 비만 치료제로 개발하는 임상 3상을 국내 식약처 승인을 최근에 이제 받았거든요. 본격적으로 이제 임상이 진행되면 가장 빠르게 지금 임상의 단계가 진척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지금 펩트론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기술 이전 가능성이 여전히 좀 남아 있잖아요. 지금 MTA가 이미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기술 이전이 임박했다. 그에 따른 이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제 다시 회복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만 원이 또 역시나 단기적으로는 매물 저항이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 뚫으면은 뭐 최고가도 충분히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연말에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내년에는 또 알츠하이머 관련된 이슈들도 분명히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해서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투자 심리가 좀 호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펩트론은 한번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은 저희가 11월 21일에 편입했던 종근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대형 기술 수출에 성공하면서 증권가에서 호평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종근당도 지금 수익권에 있는데 이 종목 한 13만, 14만 원 한번 뚫을 수 있을까요? 네. 기관 외국인들이 지금 매일같이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노바티스 쪽으로 총액 1조 7천억 원 정도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이 됐죠. 반환의 의무가 없는 계약금 자체가 1,000억 원이 넘어간다라는 것 자체를 우리 국내 증권사들이 상당히 좀 호평을 하고 있어요. 종근당도 지금 현재 13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주가는 좀 올라와서 수익권이긴 합니다만 차트 흐름을 보시면 기술 이전 계약 나오고 나서 거의 장중에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다가 이틀 동안에 14만 원까지 고점 한번 찍고 한 달 반 동안에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이 지금 거치고 있거든요. 이렇게 U자형으로 매물 소화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이제 14만 원 돌파 시도가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14만 원 뚫으면 거기가 시작이라고 봐요, 저는. 오히려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네. 상단의 매물 저항을 뚫고 나면은 역사적인 이제 고점 랠리가 한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종근당도 주가가
거의 수년간 시장에서 이제 소외되면서 상당히 좀 어려웠었거든요. 지금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25만 원까지 이제 급등을 했었다가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기간을 한 2년, 3년 동안 이제 거쳤거든요.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최고가 대비하면 아직도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2차 목표가는 15만 원 정도를 이제 잡고 계속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근당은 2차 목표가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2차로 15만 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샷 스페셜 종목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둘 다 제약 바이오 종목인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요. 10만 200원 현재가로 동아 소시오 홀딩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진짜 뭐 TV 방송에서 오랜만에 소개를 좀 해드리는 것 같은데 네. 동아 소시오 홀딩스는 뭐 사실 업력이 대단히 오래된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동아 제약 그룹을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1932년에 이제 창립을 해가지고 1970년도에 코스피 시장에 신규 상장된 이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2013년에 이제 기업 분할을 통해 가지고 지주회사 체제가 이제 만들어지고 지주회사 외에 상장 자회사와 비상장 자회사들을 상당히 많이 거느리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자회사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좀 익숙하게 알고 계신 ETC, 그러니까 전문의약품을 위주로 이제 제약 사업을 이제 벌이고 있는 동아 ST라는 기업이 상장되어 있죠. 오늘 동아 소시오 홀딩스도 한 6%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동아 ST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아요. 동아 ST도 지금 오늘 7%가 넘는 이제 반등세가 나오면서 동아 ST도 비만 치료제 개발하는 이슈가 또 있거든요. 최근에는 또 신약 파이프라인 임상 단계가 이제 진척됐다는 것도 뉴스가 이제 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자회사들의 이제 주가 선전이 동아 소시오 홀딩스 주가 흐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올리고 CMO 사업 영위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 하면 딱 떠오르시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SC팜이라고 하는 기업. 요 회사도 이제 동아 소시오 그룹의 이제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장 회사 중에 뉴로브 파마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요 회사가 이제 작년에 동아 ST가 이제 지분을 확보하면서 또 자회사로 편입이 된 이제 신약 개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동아 제약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요 회사는 이제 일반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우리 이제 그 비타민계의 명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네. 오쏘몰이라는 거 여러분 맞아요. 들어보셨을 그거 거예요. 비싸요. 그 마시는 비타민의 네. 거의 이제 에르메스급이라고 시조, 맞아요. 해서. 시조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비타민도 있고 위에 이제 알약 제형까지 같이 이제 붙여가지고 먹는 거, 여러분 요즘에는 뭐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도 광고도 맞아요. 많이 하기 때문에 김태희 배우가 먹는다고 해서 맞아요.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 오쏘몰 판매를 지금 동아 제약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쏘몰이 지난 3분기 매출만 작년 매출의 거의 절반 이상을 한 분기에 이제 달성을 할 정도로 매출이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동아 제약도 역시 이 오쏘몰을 캐시카우로 해가지고 빠르게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제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TGM 바이오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요게 이제 동아 ST가 스텔라라 시밀러 이제 바이오 시밀러 이제 시판 허가를 획득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이 ST바이오젠이 CMO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어서 바이오시밀러 CMO 상업화 물량 생산도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제가 지금 이렇게 쭉 관계회사들을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동아 소시오 홀딩스가 이런 회사들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기업이고 주가 흐름 자체가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이 종목도 또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됐었던 기업이에요.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적어도 한 2020년 이 코로나19 터졌을 때는 대시세가 한 번씩은 나왔었는데 동아 소시오 홀딩스는 코로나19 터졌을 때도 주가가 크게 주목을 좀 못 받았었어요. 오히려 2015년 때 한미약품이 이제 막 기술 이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을 때 그때 이 동아 소시오 홀딩스 주가가 최고가를 이제 경신을 할 정도로 흐름이 좀 좋았었는데 2015년 고점 만들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열 자회사들의 신약 개발에 대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고 실적도 빠르게 지금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동아 소시오 홀딩스 역시도 저평가 구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가로 편입을 했는데 아무래도 주가가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근데 추세가 좀 강하게 잡히면은 박스권 상단까지는 빠르게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1차 목표가는 11만 원 정도 짧게 일단 1차 목표가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9만 원 정도 가격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시아 스페셜 종목은 여러 캐시카우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으로 동아소시홀딩스를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11만 원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원시아 스페셜 종목 제약바이오 종목 네.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도 제약바이오 종목이고요. 3850원 현재가로 JW 중해제약이라고 하는 기업을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7월, 8월까지는 주가 흐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상당히 강하게 또 급등을 했던 종목이었어요. 이 종목이 왜 올라가나 싶을 정도로 지난 7월, 8월 달에 아주 강한 시세가 이제 분출이 좀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조금 꺾일 수밖에 없었던 게 몇 가지 좀 악재가 있었어요. JW 중해제약은 원래 수액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문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를 하는 기업인데 악재가 뭐였냐면은 지난 10월 달에 우리 이제 제약 산업의 또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가 이 리베이트거든요. 항상 제약사들이 막 이렇게 리베이트 주고 이 불건전 영업을 하는 관행이 있다 보니까 그 리베이트에 걸려가지고 과징금을 무려 이제 305억 원이나 이제 부과를 받았어요. 네. 이 정도로 이제 큰 금액을 부과를 받다 보니까 3분기 때 실적이 뭐 바로 적자 전환 돼 버렸겠죠. 손실을 이제 바로 반영을 시켜 버렸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이제 적자 전환되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세를 이제 맞았는데 다만 이 과징금이 이제 부과된 걸 감안을 하더라도 올해 연간 기준으로 작년보다 실적이 오히려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과징금 부과받은 것만 제외하고 나면은 수액 사업 부문이 워낙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적 성장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악재가 나온 부분은 주가에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가 이제 레오파마 쪽으로 이제 기술 이전했던 후보 물질이 또 반환이 됐거든요. 이런 악재들이 막 겹치면서 주가 조정이 이제 급락세가 이제 나타났다. 25,000원까지 10월 달에 이제 추락을 했다가 서서히 이제 반등 시도가 나오면서 이제 4분기가 벌써 이제 12월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연간 기준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내년에도 이제 수액 시장에 대한 이제 부분들 성장세가 이제 기대가 좀 되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회복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 이제 연결 자회사 CNC 합성 신약 연구소라고 하는 이제 또 자회사도 보유하고 있고 JW 테리약이라고 하는 미국 보스턴에서 이제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을 담당하는 신약 이제 파이프라인을 발굴하는 이런 이제 사업들도 같이 추진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본업인 이제 수액 사업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내 이제 수액제 시장의 점유율 압도적인 1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몸이 조금 피곤하거나 네. 감기 몸살 걸리거나 하면은 병원 가면 이제 이 수액 처방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일명 이제 비타민 주사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맞으시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그 노란색 수액 주사 맞으면은 그 커버에 보면은 JW 중해제약 붙어 있는 게 아마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절반 이상은 아마 JW 중해제약에서 만드는 이제 수액을 여러분들이 맞게 되실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이제 사업과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자회사들의 어떤 신약 개발 성과들이 주가 회복의 동력이 좀 될 수 있겠다. 악재는 충분히 이제 선반영이 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6,000원 정도 보고 손절 가격은 26,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원시아 스페셜 종목은 JW 중해제약이었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과 또 못다한 이야기는 무료 방송에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장 끝나고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테니까 시장이 아무래도 좀 어렵잖아요. 시장 상황 정확하게 진단해 드리고 오늘은 제약바이오 산업 자세하게 또 분석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스타벅스에 또 오후장 대비 전략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